이제 변액보험 많이 판매하시나요? 혹시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겠다. 잘 팔려요? 대답들이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요즘에 그 GA 시장에서 보면요. 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네. 그 변액보험 시장, 그 보험 판매되는 특히 이 종신보험 쪽 시장군을 살펴보면은 이 판매량이 예전에는 그 변액보험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였어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추세였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그 금리 확정형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상품들이 좀 이렇게 체인지가 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켓 전체 내에서 종신보험 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그러한 그 저해지식 종신보험들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이 미래세도 물론 지금 미래를 선택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은 좀 환급률도 좀 개선하고 뭐 10년당 같은 경우에 10년 시점에 106.2% 정도 이게 환급되게끔 상품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해지 종신보험도 물론 좋은 상품이지만 뭐 변액종신보험도 역시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시장이 또 바뀌면은 시장 환경이 바뀌면은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가 좀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해요. 이제 변액보험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을 뭐 되게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한번 그냥 살펴볼게요. 이제 이자율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뭐 이자율 상승한다 이런 말 잠깐 있었잖아요. 이런 잠깐 있었는데 이자율의 상승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이자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중에 금리가 1% 오른다. 금리가 1% 오른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최소한 한 5에서 10% 정도씩 떨어져요. 그럼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 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령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자율은 좀 저이자, 저금리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자율 하락하고 이 보험이라는 상품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정이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에 적용이율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제 적용이율과 예정이율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이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설계사 등록 시험 이런 데 보면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금리가 내려가면 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율 상품에 해당하는데 이게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낮아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국들 이자율을 제가 8월 1일자로 뽑아왔어요. 뭐 금리 올랐다 어쩐다 하는데 여전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리를 보면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 금리가 0.02%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스크로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0.01%예요. 미국 금리 올렸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중 금리는 아직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변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미국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줘야만 미국 경제가 유지가 되는데 금리를 마구 올리다 보면 걔네들 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사실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못한다. 이게 금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 소비자 금리는 여전히 저금리 추세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0.02%, 0.01% 이것만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냐면은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자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소장하고 이제 필드에서 실제 영업을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이 9.5%였단 말이에요. 종신보험 예정이율이 9.5%였을 때 지금 현재 한 40세 되는 남성의 그 당시에 40세 되는 남성의 종신보험이 1억 원짜리 보험료가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지금 현재 2%대로 떨어지니까 그 보험료가 이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나중에 금리가 진짜 0.01%대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얼마쯤 될까요? 한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60만 원, 40세 남성이 1억 원을 가입하는데 종신보험료가 6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신보험 1억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과연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60만 원 내고 종신보험 가입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뭐 많이 팔아요? 정기보험 많이 파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는 정기보험 많이 팔아요, 정기보험. 그것도 만기 짧게 해서. 우리나라 정기보험들은, 참고로 다음 달에 미래에셋생명에서 업계 최초로 변액 정기보험이 나옵니다. 개 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험료가 이렇게 싸?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금리 자체를 좀 높게 써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상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상품 나오면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저금리 상태가 보험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보험료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연금보험으로 예를 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8월 달에 날씨가 더운데 이거 벗고 해도 되죠? 요즘에 이제 저희 본사 같은 경우는 정장을 안 입어요. 반팔티에 그냥 연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외부 관계 올 때만 되게 덥네요. 자켓도 입고 그러니까. 연금보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A생명의 땡땡 연금보험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 교보생명 거예요. 교보생명 건데 교보생명 연금보험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게 그나마 연금액을 많이 주는 상품이에요. 공시율 상품 중에 연금액을 좀 많이 주는 걸 가져왔는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40대 월보험료 50만 원 20년 남 65세 연금 개시 종신연금 정액형 100세 보증형 이렇게 해서 연금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율 얘네 최저보증이율은요 지금까지 10년 이내에는 1% 10년 이후에는 0.5% 요즘에 다 그렇게 나오죠 상품들. 여기 변동되는 최저보증이율 결정되어 있어요. 최저보증이율을 가정했을 때 연금액이 1년에 36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평균 공시율, 지금 현재 업계 평균 공시율을 가정했을 때 연금액이 623만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평균 공시율 가정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이 40세인 남자가 이 연금보험에 가입을 해서 100살이 될 때까지 2.25%의 금리가 앞으로 60년 동안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지금 현재 62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시이율 2.6%가 계속해서 60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액이 692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액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부분 다른 회사들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들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한 10만 원, 20만 원 차이 나요. 거기에요. 비슷한 정도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연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 연금이라는 상품의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굉장히 장기간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모아요. 20년 동안 모아서 다시 말해서 현재의 소비, 지금 내가 20만 원을 50만 원을 사용해서 뭐 50만 원이면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달 50만 원이면 뭐 차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못 바꾸나? 있어요. 네. 좋은 차로는 못 바꿔요. 근데 차로는 바꿔요.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가 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소비를 희생을 하는 겁니다.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면서 내가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하면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앞으로 내가 65세 노후에 연금을 개시하면 미래에는 좀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조금 덜 행복하더라도 나중에 늙어서 행복할 거야 라는 개념이 연금보험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보면 어때요? 최저보증이율 가정했을 때 1년에 365만 원 받는다. 그럼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예요? 30만 원 받는 거죠. 쉽잖아요. 365일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30만 원도 아니고 앞으로 25년이 경과한 이후 미래에 3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화폐의 현재 가치를 반영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반영해 연금액이 바뀌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과연 앞으로 25년이 지난 후에 한 달에 3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25년 후에 한 달에 30만 원이 괜찮을까? 생각하면 별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한 25년 전, 30년 전에 나의 삶은 어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 때였더라고요, 대학생 때. 제가 대학교 때 학교 구내 식당에서 판매하는 안성탕면 한 그릇에 얼마 할게요? 200원이었습니다. 200원. 학교에서 판매하는 안성탕면 200원.
대식당에 가서 먹는, 학생 식당에서 먹는 밥, 백반, 얼마? 500원. 500원. 네, 그리고 특식, 술 많이 먹은 날 다음날 그 소뼈 우거지 해장국을 사 먹을 수 있어요. 학교 식당에서. 그게 얼마일게요? 1,000원. 네, 그리고 학교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 잔 먹는다? 그럼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소주가 25도짜리 독한 소주였잖아요. 25도짜리 독한 소주 5병을 시키고 순대 2접시와 닭똥집 2접시를 시켜요. 그럼 소주 5병을 둘이 먹으면 진짜 얼큰하게 취하거든요. 25도짜리니까. 그럼 얼마 나오게요? 8,000원 나와요. 술값이. 그런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끝나고 친구하고 둘이서 야, 너랑 나랑 오늘 4,000원씩 내가지고 술 먹으러 가자. 뭘 먹을 수 있어요? 소주 한 병 사고 새우깡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서 그렇죠. 앉아가지고 먹는 게 다란 말이에요. 같은 돈을 사용하지만 행복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느낄 수 있는 행복 자체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0년, 25년 전에요. 엄마가 1,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은요, 애들한테 1,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은 그 1,000원짜리로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엄마가 요즘 시점에 애들한테 엄마가 1,000원을 주면서 이걸로 과자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게임하고 놀다 와. 그럼 그거는 그 엄마는 일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치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앞으로 25년에 30만 원은 진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자,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어. 오늘 드디어 연금을 받는 날이야. 우리 이 연금을 받아서 탕수육과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키자. 그럼 없단 말이에요. 가치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40대 가입으로 소비를 실행을 하는데 보통 저축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아껴야 잘 살지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껴서 잘 산, 과연 우리가 35년간 한 달에 30만 원 받아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40대 연금 가입해서 노후에 행복하겠다고 오늘부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안 사 먹고 맥심 모카골드 먹으면서 그지같이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65세 연금을 딱 개시하면 그날부터 또 어떻게 돼요? 맥심 모카골드가 아니라 맥스웰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 이 사람은요 40대부터 60세까지 거지같이 살다가 60세부터 65세까지는 알거지로 살고요. 그냥 연금이 안 나오거든.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또 거지같이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40세 연금을 가입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거지같이 살아요? 60년 동안 그지같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을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돼? 25년간 좀 더 거지같이 살겠죠. 맥스웰도 못 먹는 거지, 이제.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세요? 60년 동안 거지같이 사실래요? 아니면 40년 동안 완전 거지같이 사실래요? 뭘 선택하실래요? 선택 못해요, 이거는. 이걸 누가 선택하고 앉아있어요? 연금 못 팔아요. 연금 못 팔아요. 이게 연금만 보고 놓고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을 한번 볼게요. 종신보험, 금리 하락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저해지 방식,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형태는 일반 종신보험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옛날에 판매하던 그런 종신보험은 없고, 종신보험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액종신하고, 그리고 저해지 종신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해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릴 때는요. 저해지 종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을 일반 종신보험에 50%밖에 안 주죠. 50%밖에 안 주고 그러다가 이게 납입 완료가 되면은 일반 종신보험하고 같은 금액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는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는 사망보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망보험, 보장성 보험에는 위험보험료와 뭐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위험보험료는 놓고 볼게요.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의 위험보험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정기보험 같은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이 있다. 1년짜리. 그럼 내가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1억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1년 지나면 스물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점점 쌓여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이 사람이 적립금이 3천만 원일 때 죽어도 1억 원이고 적립금이 5천만 원일 때 죽어도 똑같이 1억 원이란 말이에요. 종신보험은. 맞죠? 네.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똑같이 1억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망보험금에 적립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천만 원, 1천만 원, 한 구자에 1천만 원은 연금보험인데 3천만 원 쌓아놓고 죽으면 4천을 주고요. 4천만 원 쌓아놓은 상태에서 죽으면 5천을 준단 말이에요. 사망보험이 바뀌어요. 적립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왜 그러냐면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 이 사람이 한 구자에 1천만 원짜리 연금보험이다. 그럼 이 사람은 매달 나이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1천만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계속해서 차감을 해요. 그럼 죽으면은 한 달 만기 정기보험 1천만 원짜리에서 나오는 1천만 원과 남아있는 적립금 더해서 주는 개념이에요.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위험보험을 차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종신보험은 위험보험을 차감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객의 적립금과 사망보험금과의 차액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차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적립금이 3천만 원에 쌓여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보험금을 1억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한 달 만기 정기보험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월대체 보험료라고 불리우는 위험보험이에요. 그래서 7천만 원짜리 정기보험 한 달 만기 가입했죠. 적립금 3천만 원 있죠. 그래서 죽으면 더해서 1억 원에 대한 사망보험 지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져.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한 90세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적립금이 한 8천만 원이 쌓였다고 쳐요. 이 사람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2천만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만 차감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을 더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빵으로 떨어지질 않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저해지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납입 완료가 되는 시점에 일반 종신보험하고 같은 적립금을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1억 원과 적립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만큼 위험보험료를 차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종신보험처럼 이렇게 굴러갈 텐데 그럼 납입기간 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납입기간 중에도 이 사람의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똑같이 쌓아놔요. 일반 종신보험 똑같이. 하지만 이 사람이 해지를 하게 되면은 해지만큼 반반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회사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1년에 이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 중에 몇 명은 무조건 해지를 한다. 무조건 몇 명을 해지를 하고 그럼 얘네들한테 적립금 우리가 요만큼을 덜 주니까 이 덜 주는 적립금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의 적립금에 쌓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험료를 비록 조금 냈지만은 해지한 애들의 적립금을 뺏어다가 내 적립금을 쌓는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납입 완료 시점이 되면은 보험료를 똑같이 낸 사람들과 똑같은 적립금을 쌓게끔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볼게요. 보험사 입장에서 볼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에 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1년 지난 시점에 최소한 몇 명은 해지할 거야. 2년 지난 시점에 최소한 몇 명은 해지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매년 예정 해지율이라는 걸 잡아놓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정 해지율보다 고객이 해지를 더 많이 하면 보험회사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런데 덜 해지를 하면은 보험회사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고객이 해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유지율 안 좋은 FC한테 보너스 주나요? 그렇죠. 예정 해지율에 맞춰서 해지를 하는 게 보험회사 제일 유지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부 더 해지를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해지가 아예 대폭적으로 많아지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유지를 하는 사람에겐 좋은 상품이죠. 그런데 해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지하게 나쁜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유지를 해야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지를 해줘야 되는 상품이 되는 이상한 이해상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정 해지율이라는 게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만큼의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봤더니 몇 명은 해지를 하더라. 근데 그 예상 해지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얼마나 지독하다는 표현은 그렇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조사를 해보니 종신보험에 가입한 애들이 1년 동안 100명 중에 10명이 해지를 하더라. 그럼 보험회사는 해지율을 몇 명이 해지하는 걸로 잡냐면은 한 7명이나 8명이 해지하는 걸로 예상을 잡아서 만들어놔요. 그래야지 예상보다 사람들이 해지를 안 했을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통계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생각한 10년 시점에 한 40% 정도는 해지하고 나가서 손해를 보는 고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래요. 그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해지하는 고객들의 잘못이긴 한데 인간은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지난 과거 몇십 년 동안 외국 같은 경우에 몇백 년 동안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봤더니 그렇게 인간은 되더라. 그럼 이것도 본의 아니게 고객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다시 좀 해야 돼요. 저해지 정신이 근데 아무튼 외국에서도 저해지 정신보험을 뛰어넘는 정신보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게 지금까지 맥시멈으로 보험료를 낮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변액정신보험이라는 상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변액정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적용률을 사용해서 보험료를 낮춰버리고 그 대신에 보험료를 낮춘 대신에 펀드에 투자를 해서 높은 적용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켜서 고객한테 적립금을 돌려주겠다. 혹은 위험보험료를 적게 띄겠다라는 개념으로 만드는 게 변액정신보험이란 말이에요. 자, 변액정신보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수익률이 만약에 좋아서 적용률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해서 많은 적립금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적립금이 많아진다. 고객의 적립금이 적용이율을 사용해서 만든 적립금을 예정적립금이라고 불러요. 그 예정적립금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았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위험보험료를 덜 떼도 돼요. 그러니까 예정적립금이 3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종신보험이었다면 7천만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떼어가지고서 1억 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객이 수익이 좋아서 3천이 아니라 4천을 쌓았다고 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6천만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만 띄면은 이 상품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의 월대체 보험료가 줄어들겠죠. 수익이 좋으면 좋을수록. 월대체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 고객이 같은 수익을 냈을 때 적립금이 커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적립금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두 가지 점에서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좋냐면은 운용수수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운용수수료는 적립금의 X%를 먹게 되어 있잖아요. 고객의 적립금이 많아지면 거기에서 운용수수료를 보험회사가 떼어서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골 때리는 건데 최저보증 제도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제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최저사망보증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최저사망보증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최저사망보증 비용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적립금의 일정 퍼센트를 띈단 말이에요. 되게 골 때리는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재미는 없다. 골 때리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적립금을 많이 쌓은 사람하고 적립금을 조금 쌓은 사람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적립금을 조금 쌓는 사람이 보증이 필요해요? 많이 쌓는 사람이 보증이 필요해요? 조금 쌓는 사람이 보증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적립금이 적으니까 보증 비용도 조금 내요. 적립금을 많이 쌓는 사람은 보증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보증이 필요 없으면 이 사람은 보증 비용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보증 비용을 다 떼서 보험회사는 일반 계정에 박아놔요. 일반 계정에 박아놨다가 이 변액종신보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건을 팔았다. 그럼 10만 건이 언젠가는 0건으로 줄어드는 날이 올 거예요. 죽어서 보험금을 지급했건 중간에 해지를 했건 뭐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만기가 됐건 어쨌든 이 10만 건의 계약이 다 없어지고 이 계약이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게 앞으로 60년 후가 될지 7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와요. 그럼 그 날이 오면 보험회사는 그동안 우리가 떼어놓은 보증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증 비용을 가지고 일부는 보증을 집행을 했겠죠. 일부는 보증을 집행을 했고 만약에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 남은 돈은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먹는 거예요. 보험회사 먹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정에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일반 계정에 있는 돈은 누구의 돈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수익이 안 좋은 애들이 엄청 많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증 비용도 조금밖에 못 뛰고 보증을 해줄 일이 많으니까 보증 비용 떼어놓은 거로 보증으로 다 지급하고도 돈이 모자르면 보험회사는 생돈을 갖다 박아가지고 고객들에게 보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고객들이 유지가 좋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이익이 발생하는 게 보험회사도 좋고 고객도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변액보험 상품이 오히려 고객들과 보험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는 좀 더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변액보험 강의를 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변액정신보험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리를 해놓은 거고 사망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 뭐 적용이라는 게 발생한다, 뭐 투자생이라는 게 지금 말로 이야기한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변액보험이 답이에요. 우리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시율 변액이 공시율 연금이 많이 팔릴까요? 변액연금이 많이 팔릴까요? 공시율 연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려요. 공시율 연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세제 적격형 공시율 연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득 공제 이것 때문에 세액 공제 때문에 또 그런 거 많이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변액보험은 세액 공제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거 나올 거야. 또 오늘 예고만 하다가 가는 것 같다. 11월이 되면은 미래에서 최초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변액연금 보험이 판매 개시가 됩니다. 업계 최초로. 네? 안 되죠. 네, 네. 소득 공제 받으니까 모든 걸 가지려고 들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변액보험이 그럼 시장을 더 휩쓸어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변액보험이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 시장을 지배하지 못할까라는 부분 생각하면은 제가 이름 제가 호러블 익스페리언스라고 붙여놨어요. 제가 이제 제가 보험업계에 처음 입문을 한 게 98년도에 처음 보험업계에 입문을 했을 때 몇 년이야? 되게 오래전이다. 보험을 23년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99년, 2000년 이때 제가 영업 소장을 하고 지점장까지 한 게 한 2003년, 2004년까지 지점장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변액보험이 한참 판매되기 시작할 때예요. 2002년도, 2004년 이때가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이 처음으로 막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되게 열심히 팔았어요. 앞으로 금리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낮아진 게 보였거든요. 제가 98년도만 하더라도 공시율이 뭐 12%, 13% 가다가 그게 갑자기 뭐 5%대로 떨어지는 걸 봤으니까 아, 금리가 계속 낮아지니 진짜구나. 변액보험을 팔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끔찍한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요즘도 외부 강의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여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은데요. 진짜 역전의 용사들이 많은 그런 지혜들도 있어요. 가가지고. 몇 차월이세요? 그러면은, 저 360차월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별 얘기도 하는데, 배를 이어가며 FC를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 리크루팅 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그럼 엄마의 고객들이 이제 엄마의 고객들도 할머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의 고객들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의 자식과 엄마 고객의 자식들을 같이 엮어주면서 또 이렇게 배를 이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장사를 이렇게 이어봤잖아. 자식들이. 계속 연결해주는 이런 아주 좋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딴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NDRC 협회 이런 거 보면은 뭐 배를 이어가면 FC를 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미국은 왜 그게 되냐면은 미국에는요 FC들이 받는 수당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트레일러 피라는 걸 받아요. 트레일러 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액보험 같은 걸 유치를 하면은 그 고객들의 펀드가 생기잖아요. 그 고객의 펀드 적립금의 일부를 FC가 언제까지 죽을 때. 그러면 내가 자식이 생기잖아요. 자식이 생기고 이 자식이 크면은 내 그 고객들을 전부 다 자식한테 넘겨버려요. 그럼 그 피가 그대로 다 자식한테 넘어가요. 그럼 그건 대를 이어가면 FC가 가능한 거야. 내 재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한 1000억을 굴리는 FC다, 뭐 2000억을 굴리는 FC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생기는 수익 어마어마하거든. 대를 이어가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미국은 그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걔는 상품을 팔았을 때 선취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되게 거지같이 살아야 돼요. FC죠. 5년간은 버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컨설팅 피를 받는 거예요.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피를 받아서 그걸로 저차월일 때는 컨설팅 피로다가 자신의 소득을 채우고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면은 컨설팅보다는 이제 그 운용 트레일러 피로다가 이제 소득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예요. 한 20년 후에. 딴 얘기가 나왔는데 끔찍한 기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역전의 용사분들을 만나보면요. 이분들은 진짜 팔아본 거 안 팔아본 거 없이 모든 종류의 보험들을 다 판매해 보신 분들이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변액보험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변액보험을 싫어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변액보험 팔았다가 뒷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자기가 정말 친한 고객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변액연금을 가입해 줬더니 나중에 해지했더니 해지환급이 택도 안 되게 조금 나와가지고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 됐다. 고객을 다 놓쳐버렸다. 고객하고 싸웠다. 막 이러면서 맨날 민원 전화 오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참 더 주식시장 좋을 때는 고객들이 가입하면은 환급금 우르르 올라오고 막 5년 만에 원금보다 훨씬 넘고 막 이러면 고객들은 해지해서 찾아가고 그러다가 또 주식시장 안 좋아지면 손해보는 고객들이 생기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고객이요, 상품에 가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FC한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FC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거고요. 수익이 안 좋으면은 FC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좋은 기억도 있었고 나쁜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은 굉장히 빨리 사라지고 나쁜 기억만 계속 남는 거예요. 끔찍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끔찍한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다 중도 해지 시의 환급금입니다. 종신보험 있잖아요. 변액 종신보험을 만약에 팔았다. 그럼 그 사람은 끔찍한 기억을 다시 가질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 수익률이 아무리 안 좋아도 언젠가 죽으면 일반 종신보험 맞고 사망보험 죽거든. 그럼 정상적으로 유지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보험을 더 싸게 가입했을 뿐이야, 그냥.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손해볼 일이 없는데, 해지를 했더니 수익률이 안 좋은 바람에 원금도 못 건졌다. 중진보에 원금 못 건지는 게 당연한데, 투자형 상품인데 원금을 못 건졌다? 더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매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 펀드 수익이 좋으면은 펀드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좋았을 때라는 이름은 말은 까먹었고 그냥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돈을 많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원금도 안 돼. 열받지. 변액연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변액연금도 예전에는 이제 GMAB형, 요즘에는 이제 GLWB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GMAB는 뭐냐면 연금 개시 시스템의 기납입 보험료 몇 프로를 보증합니다. 이런 형태가 GMAB고요. 요즘 판매되는 변액연금은 대부분 다 GLWB라 그래서 종신형으로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받는 최소 연금을 보증해주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뭐 바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하면 얘기 들어주니까 아무튼 GMAB나 GLWB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연금보험 상품들이 사실은 끝까지 유지를 하면 좋아요. 끝까지 유지를 해서 연금을 개시하잖아요. 그럼 일반 연금보다는 좋을 확률이 높아요. GMAB는 안 그래요. GMAB는 안 그런데 요즘 판매되는 GLWB는 현재 낮은 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연금보다는 많은 연금을 주는 게 맞아요.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연금을 받는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럼 변액연금 같은 경우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유지만 하면 좋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중간에 해지를 해요. 해지를 했을 때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끔찍한 보증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환급금이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작은 거는요 별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채권의 의무 투입 비율이라는 게 모든 보증이 붙어 있는 보증이 변액 종신보험 마찬가지고 보증형 변액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채권의 의무 투입 비율이라는 게 다 따라가요. 채권의 의무 투입 비율이 미래에서 입덧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게 안 좋았어요. 또 까먹었지? 미래에셋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40% 정도 채권에 대한 의무 투입 비율이 들어있고, 변액연금도 마찬가지예요. 40% 채권의 의무 투입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채권형 펀드의 의무 투입 비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형 펀드에 그러면은 내가 내는 돈의 반 이상이 채권에 운용된다고 한다면은 이 내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풀어왔어요. 이게 위에 있는 B사는 삼성생명이고요. 밑에는 미래셋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무슨 5년 누적 수익률이 얘네 삼성생명 채권형은 마이너스 2.599고 미래에셋은
플러스 4.16이다. 그러니 미래에셋은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둘 다 그지같이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5년 누적 수익률이 4.16이면 1년에 0.8이잖아요. 그럼 정기예금보다 못해요. 그럼 사업비 띄고 운용 수수료 빼고 그러면 고객한테 실제로 가는 것은 한 0.5%, 0.3%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0.3% 수익 내가지고 50%가 0.3%인데 주식은 변동성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당연히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변했고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채권의 의무 투입비를 없애는 게 답이에요. 채권의 의무 투입비를 없애면 근데 뭐가 같이 없어져요? 보증이 같이 없어져요. 변액연금은 그래도 보증을 없애는 방법을 택하죠. 미보증형 연금들이 많이 판매가 돼요. 미보증형 많이 판매가 되고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보증형이 판매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미보증형 변액 종신은 인가 자체가 안 납니다. 종신보험 무조건 최소한의 사망보험을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형펀드에 의무 투입 비율을 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변액연금보험에서는 미보증형을 선택해서 기대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는데 미보증형 연금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이게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액연금, 미보증형 변액연금들을 한번 우리 자세히 생각을 해볼게요. 미보증형 변액연금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연금에 가입을 해요. 그럼 펀드가 이렇게 변액연금이니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연금 개시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연금 개시 시점이 오면은 딱 그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종신연금 좋아하니까 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전환을 해요. 그럼 종신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재원이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금에 대한 확정은 언제예요? 연금을 개시 신청을 한 날. 연금 개시가 되는 날의 적립금이 나의 적립금이 되는 걸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변액보험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난 20년간, 30년간의 투자의 성과가 하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연금 개시하는 날 하루. 근데 그날 마침 재수 운이 좋아서 그날이 상승세에 정점을 찍은, 꼭지를 찍은 점이면 연금을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꼭지를 찍었다가 바닥으로 훅 꺼졌을 때 연금을 개시하면 한 달 차이인데, 한 달 차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작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불공평하죠? 아닌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연금이 작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내가 재수없는 인간이 돼가지고서 왜요? 연금이 그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하향세를 찍고 있을 때 연금을 개시하게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작은 연금을 받을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금은 그걸 이제 뭐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을 해드리고 자 변액 종신보험은 이제 보험료는 저렴해요.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이율은 높게 썼는데 수익률이 안 좋으면 예정 적립금보다 실질 적립금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많은 위험보험료를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띄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환급금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수익이 예를 들어 적용이율을 2.5% 썼는데 수익률이 2%다. 그럼 이 사람 0.5%의 차이밖에 발생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 부분을 많이 띄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변액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예시표 이렇게 보시면요. 0%나 마이너스 1%를 기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립금이 빵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할 건 아닌데 굉장히 빠르게 빵으로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험보험 때문에 그래요. 위험보험료를 점점 더 많이 띄게 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변액보험들이 이러한 끔찍한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를 짓고 있다는 거죠. 기대 수익은 높아질 수 있지만 손실 위험이 커지는 그런 형태의 보증연금들도 최저보증연금으로 과연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예전 상품들보다 환급금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는데 이거 예전 상품 설명하면 서로 괴로워지니까 넘어갈게요. 미래에서 걸 잠깐 볼게요. 제가 바카슈랑스에서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었어요. bancachurance에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제 본사에서 맨날 상품 개발만 하고 교육만 하고 하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은행 bancachurance 영업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럼 너 은행 가서 2년만 영업하고 시장 돌아가는 걸 좀 경험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10달 지나니까 너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본사 다시 잡혀왔어요. 영업을 못해가지고 잡혀왔을까요? 잘해서 잡혀왔을까요? 제가 전국에서 1등 했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그때 뭘로 1등 했냐면은 이거 보여주고 1등 했어요. 이 땅값. 단가슈랑 수도 변액연금은 똑같이 팔아요. 상품도 똑같아요. 일반 FC 쪽 연금은. GH 연금이. 보시면요. 공시율 연금 같은 경우에는 35년간 3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현재 공시율이 계속해서 갔을 때 5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60년 동안 2.6%의 공시율이 6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은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금리 떨어질 것이다. 금리 낮아질 것이다. 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작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생명에서 판매하는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은 이게 우리가 실제보증연금 수익률을 마이너스 1%를 가정했을 때 받아가는 연금이 58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얘네 위에 공시율 연금이 가장 환상적인 케이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인 2.6%가 6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됐을 때의 연금 액보다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2%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이 오히려 연금액이 높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가 돼도 연금액이 57대 58로 오히려 최저보증이 더 높아요. 그럼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야. 3.37호만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월 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3.37호가 사실 여러분 변액보험 판매하실 때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운영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변액보험에서 기대하는 제가 가입한 제 보험들 생각할 때 최고 값은 한 5에서 6% 정도? 이 정도를 저는 타겟으로 보고 있어요. 5에서 6%만 수익 나면은 나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공시율에 따블이잖아요. 그냥 공시율보다 2배 정도의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발생시킨다면은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5%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연금액이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가요.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액연금만 보시더라도 최저보증 부분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변액연금 보험도 한번 와서 강의를 할게요. 우리 공시일용 아니 그거야. 세액공제 받는 세제저축연금 나오면 한번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상품이에요, 이거.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 2플러스 알파. 저는 이 상품이 미래에셋을 많이 판매가 되면 미래에셋이 나중에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인 건 많이 안 팔려요. 다행인 건. 많이 안 팔리긴 하는데 이거 많이 팔리면 회사 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정년 퇴직한 다음에 망해요. 해봤더니 변액종신보험에서 이제 미래약속이라는 걸 하나 봤어요. 이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종신보험에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연금 받는 종신보험하기로 판매한 것도 있었는데 생활자금 지급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망보장의 보장기간은 언제까지 가는 것이 제일 좋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대비하여 사망보험을 설계한다고 한다면은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형태의 사망보장이 제일 좋아요.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형태의 사망보장이 제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한 80살 됐어. 그럼 이제 사망보장 별로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망했을 때 뭐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뭐 내가 앞으로 돈을 계속해서 벌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벌어오는 거에 대한 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게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컨셉이라면 어차피 내가 70살 되고 80살 돼가지고 은퇴해가지고서 돈은 더 이상 벌지 않고 밥만 먹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죽는 게 이익이거든요. 가족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아무튼 가생의 책임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종신보험을 설계할 때는요.
체증형에다가 체감형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체증형 종신은 많이 판매되는데 체감형 종신은 안 팔려요. 옛날에 체감형 종신 보호도 많이 팔았었어요.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는데 선진국에서 많이 파니까. 선진국에서 체감형 종신을 왜 하게요? 또 한번 알아보세요. 미국이나 일본은 왜 체감형 종신보험을 많이 팔까요? 보험료가 싸요. 체감형은 나이가 많아졌을 때, 나이가 많아져야 보험료가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금을 줄여버리면은 보험료 자체가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저해제와 체감을 같이 붙여버리면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어요. 체감형을 많이 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감형을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기 환급형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체감형을 되게 싫어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금이 더 많아져야지 왜 줄어들어 막 이런 개념입니다. 그걸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체감형을 설계하기는 어렵지만 체감형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활자금 지급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게 체감형이 돼요. 그래서 65세가 되면 이제 보험금이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 여기 4.5%를 감액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망보험금은 9,55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지 환급금의 4.5%를 생활자금입니다라고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돈을 얼마를 받을 거라는 게 다 픽스가 돼버리잖아요. 확정금리니까. 저해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도에 이게 감액을 하기 시작하면은 감액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돼버리는데 변액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을 보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증만 있다 그랬지 해지환급금 보증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종신보험은 나중에 이것을 내가 보험금 감액을 통해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안 좋아서 전액금 빵원돼버리면 이거 감액해봤자 그냥 빵원이잖아요. 감액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고 생활자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이 안 좋으면은 실질적으로 더 작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생활자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활용하기 어려운데 미래의 약속이라는 상품, 미래시스템에서 판매하는 미래의 약속. 옛날에는 위대한 유산 많이 팔다가 요즘엔 미래의 약속을 더 많이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자금에 대한 최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얘가 2.1% 적용이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비싸요. 보험료는 비싼데 2.1% 적용이율을 쓰는 이유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아서 적립금을 많이 쌓아버려요. 적립금을 많이 쌓아버려서 많이 쌓는 적립금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생활자금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되면 생활자금을 좀 많이 지급을 하고 단 수익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2.1%의 수익이 났을 때를 가정한 예정적립금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보증하는 최초 형태의 보험이라고 종신보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해지를 했을 때도 내가 받아가는 생활자금을 최저 보증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적립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70세부터 20년 동안 생활자금 받는 형태의 4.5%씩 하니까 이 사람이 23만 4천 원씩 30살짜리가 내가지고 생활자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게 최저 보증되는 것이 한 7,3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을 받아가게 돼요. 그리고 원금보다 훨씬 크거든요. 최저 보증이 이 정도고 3.3%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한 1억 1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적립금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사실 근데 이거 20년 동안 1억 원 받아가지고 그걸 연금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이거 40만 원밖에 안 돼. 되게 작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한 달에 50만 원씩 냈던 애가 받아가는 연금액이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3.37로 기록해가지고서 1년에 500만 원 받아가는 게 오히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금리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최저생활자금 보증 옵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미래의 약속 같은 상품들도 좀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11시까지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제 번호 아니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지점장님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거든. 거기다 네 번호 넣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 거지. 설마 번호가 저렇게 있어요? 그런 거 돈 주고도 못 사요, 저런 번호는. 자, 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편하게. 없으신가요? 무슨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요,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 나중에 저희 담당 지점장님 오시면은 그분에게 질문하시면은
그분이 답변 드리거나 그분이 답변 못하는 건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대박 나시는 우리 인터지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빼놨어요.